자, 야생동물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서 또그 어떤 주사를 놓는다든지 혈액을 뽑는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하여튼 어떤 진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그 필요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핸들링 그러는데 보정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자, 보정하기 위해서는 목덜미를 그 스파인이 굉장히 찔리면 좀 아파요. 그래서 잘 찔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목덜미를 잘 잡는 것이 필요하고 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사용한다든지 가죽장갑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기 고슴도치는 후각도 예민하고 청각도 예민하다 그러는데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서 하는 게 좋고요. 등 부위에 있는 가시를 갖다 가볍게 치면은 좀 이렇게 세웠던 가시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갖다가 아래로 향하면은 또 가시를 갖다 좀 뉘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동물병원에서는 음, 이소프라닌이라든지 케타민 등 마취제를 사용해 가지고 그 고슴도치를 가볍게 마취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피를 뽑는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자, 얕은 물에서 2cm 이하에 놓고 해도 그 수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그 쉽게 그 잡을 수 있고요. 시선놀이 동작을 갖다 이렇게 어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을 가볍게 누른다든지 그 드라이어로 찬바람을 쬐준다든지 그러면은 그리고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흔들기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 세운 털을 고슴도치 털을 좀 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있고요. 자, 그림 보시면은 목덜미를 꾹 눌렀죠. 그러면 배를 말았던 저기를 하고요. 자, 가볍게 쥐고 어떤 목덜미를 꾹 눌러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가볍게 등에만 털이 나 있는데 안 찔리게 손바닥 전체를 근데 부분적으로 닿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따가운데 전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치 가시방석에 올라서는 인도에서 그런 그 차력사들처럼 좀 아프지 않게 잡을 수도 있대요. 자, 꾹 누르고 목덜미 이렇게 움켜쥐면은 고슴도치가 이렇게 배를 말았던 몸을 갖다 이렇게 피게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자, 가볍게 밑으로 쥐어야 되는데 고슴도치가 쉽게 개응하지는 않아요. 자, 그립 보시면은 머리를 아래로 해서 쭉쭉 뽑아 늘려서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시죠. 등을 그렇게 바닥을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그 손바닥을 위에 올려놓고 좌우로 흔든다든지 등 부에 털을 갖다 가볍게 치면은 조금 이제 편하게 놀링됐던 몸을 피게. 자, 지금 이게 저희 그 야생 익숙tek 애니멀 강의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성동물병원 권태 원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여기 등장하시네요. 자, 명찰 자세히 보면은 권태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원장님 직접 시범 보여주시는데요. 자, 양손으로 배 부위를 그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 찍기 들어갑니다. 찍기. 자, 예, 이렇게 쫙쫙 벌리면서, 결국 목덜미 잡고서 쫙 늘리셨네요. 자, 이놈은, 자, 성별이 어떻게 되죠? 네, 고추가 있네요. 남자아이네요. 자, 이런 기구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수술기구 중에 리플렉터라 그래가지고 그 절개 부위를 다 넓히는 그런 기구들인데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고슴도치를 롤링업 공처럼 마른 몸을 갖다가 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리플렉터 이걸 갖다 응용해서 고슴도치를 공처럼 된 거를 이렇게 펴게 하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방법 쓰더라도 그 다음 작업들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스마치 주로 많이 쓰는데요.
아이소플로란.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그 큰 이 깔때기죠. 그 마취약이 들어가는 마취약과 산소가 들어가는 그런 그 호흡 맞추기에다 마취할 수 있는 그런 그 깔때기인데요. 온몸을 다 집어넣고 마취를 갖다가 이제 유도한 다음에 유지할 때는 작은 깔때기를 써서 머리만 집어넣고 이렇게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좀 굉장히 그 처치들이 좀 용이하겠죠. 자, 신체 검사 들어갑니다. 신체 검사는 육안 검사를 한다. 육안 눈으로 봐서 건강한지 이상이 있는지 살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진기를 이용해서 호흡수라든지 그 심장 박동 그런 것들을 하고요. 검사하고요. 입안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귀에 염증이 있는지, 귀에 또 이 고슴도치가 그 외부 기생충이 많이 살아요. 피부에도 그렇지만은 피부나 귀 안에 외부 기생충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검사하고요. 그 체온 측정하고요. 체온은 보통 사람에서는 겨드랑이에 안아 입에 물고 아니면 요새 전자 체온계 있어갖고 귀에다가 측정하게 되는데 고슴도치로 마찬가지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도 재보고요. 자, TPR이라 그래갖고 그 신체 검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이다는 거죠. 체온은 36도에서 37도 2부 정도. 그 다음에 호흡수는 맥박수는 120에서 170회 정도 되는데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잘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흡수는 레스피레이토리 이거는 30 이상인데 분당이 30 이상인데 근데 검사실, 진찰실에서는 대부분 그냥 팬팅, 굉장히 호흡을 가쁘게 쉬죠. 헐떡헐떡거리면서 체중은 250g에서 700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 검사 하죠. 클리니컬 라보라토리 랩 임상병리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병 검사할 때 방법이 웹 또는 드라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게 넣어서 그 기생충 알만 띄워서 하는 웹 방법, 그 다음에 슬라이더 변을 갖다가 얇게 도말한 다음에 현명으로 관찰한 드라이 방법 등이 있고요. 또 외부 기생충 많다 보니까 어떤 피부 질병이 외부 기생충도 많고 피부 질병도 많다 보니까 피부 스크래핑, 그 피부를 갖다 살짝 긁어내서 검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육안으로 엑소파라타이스트 외부 기생충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성 질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 파이트를 검사하는 우드램프라든지 그 DTM 배지라고 해서 털을 좀 뽑아서 스파인 좀 뽑아가지고서 DTM 배지에 심어서 곰팡이가 자라는지 확인하는 방법. CBC가 컴플리트 블루드 카운트 그래가지고 그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여러 가지 레티클로사이트 망상세포 같은 것들을 카운팅하는 건데요. 현미경으로 직접 도말해서 현미경으로 한 시야에 몇 개씩 있나 해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CBC 머신이 있어가지고 혈액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백혈구와 적혈구, 그 다음에 플레트셀,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검사가 됩니다.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체미스트라 그래갖고, 혈액 안에는 백혈구나 적혈구 이런 고형 물질 외에도 혈청 안에 고형 물질, 백혈구, 혈소판들을 제거한 그런 액체를 이제 혈청이라 그러는데 혈청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 뭐 췌장에서 분비하는 효소, 뭐 근육에서 분비하는 효소 이런 것들이 혈액 안에 녹아 있게 되는데 이런 것 갖다가 혈액 화학 검사, 케미스트리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곰팡이 배양하듯이 배양하든지 배양해서 그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한다. 뭐 이런 등등 임상 검사가 있고요. 또 영상 이미지 검사에서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로 신체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분석할 수 있는 요 안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 징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갖다가 검사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혈액 검사 하려고 그러면은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 어느 부위에서 피를 뽑을까? 고도치 막 200에서 250g에서 500g 정도 나가는 조그만 액인데 자, 그 혈액을 뽑을 수 있는 체열할 수 있는 부위는 그림에서 보듯이 안테리오 베나 카바, 크라니얼 베나 카바 하는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정맥이고요. 나스타랄 사페니우스 베인 그래갖고선 페모랄 베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도 삐를 뽑고요. 세파렛 베인 그래갖고 우리 사람들이 체열할 때 주로 쓰는 그 혈관이죠, 정맥이죠. 예, 팔에서 이렇게 뽑는 체열. 근데 이런 혈관들은 굉장히 고슴도치 자체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주글라베 경정맥. 경정맥 보면은 목에 양쪽으로 굵은 혈관 올라가죠. 그 고슴도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정맥이 있는데 거기서 뽑고 자, 그 체중의 1% 정도 100g에 1ml 정도 뽑을 수 있다 그럽니다. 너무 많이 뽑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빈혈 생기겠죠? 1ml 정도, 100g에 1ml 정도 거의 뉘어놓고 마취한 상태에서 아주 가는 주사기로 제어를 합니다. 크라니아 베나카바에서 할 때는 이제 마취한 상태에서 3cc 실린지에다가 주사 바늘이 25게이지, 굵게 얘기하죠. 그래서 크라니아 베나카바는 어느 부위에 있냐면은 첫 번째 갈비뼈와 매니블리움 정션 그 사이에 갈비뼈와 흉골이 붙어가는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주사기를 삽입 이 부위에 표시하고 주사기를 삽입한 다음에 45도 각도로 찔러 넣게 되면은 베나카바에 닿게 되는데 이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그다음 그 나트랄 사페니오스 베인이나 세파릭 베인은 그래서 0.5mm 이하의 혈액을 뽑을 때는 이렇게 가는 혈관 또 발톱을 자르면은 발톱을 갖다 좀 짧게 자르면은 혈관 같이 잘리겠죠. 그래서 출혈이 있어요. 거기서 0.5mm 피를 좀 얻고 지혈제로 지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0.5mm 이상 혈액을 채취할 때는 제일 큰 주글라 베인, 페모랄 베셀, 허벅지 안쪽에 있는 혈관이죠. 그 다음에 크라니얼 베나카바 될 수 있으면 큰 혈관에서 0.5 뽑을 수 있습니다. 자, 노말 CBC 해갖고 이제 그 백혈구라든지 RBC, WBC, RBC 적혈구, 헤모글로빈이라든지 헤마토크리트 다진 고형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을 다져진 다음에 그 다져진 퍼센테이지를 헤마토크리트라는데 PCV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백혈구에는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모노사이트, 에오노필, 베이소필 이렇게 5가지의 그 백혈구 형제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로피안 고슴도치와 아프리칸 고슴도치의 이 평균 수치가 달라요. 같은 고슴도치지만 혈액에 들어있는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숫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품종이 어떤 건지 잘 알아야지 판별할 수 있어야지 얘가 정상 범위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면 좋은데 외우기 힘들면 항상 옆에다 놔두고 잘 적어 놔가지고 놔두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 ALT, AST, PGGT, 아밀라제, 빌리루빈, BUN, 크레아티닌, 칼슘, 포스포러스 뭐 이런 것들 주로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CK, 글루코즈, LDH, 트리그리셀라이드, 프로테인 토탈
알부민하고 글로불린 합하면은 토탈 프로틴 되겠죠. 소디움,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같은 전해질 이런 것들이 케미스트리 검사 항목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피를 뽑아서 검사실에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곳에 보냈지만은 최근에 동물병원에는 케미스트리 머신이 다 있어가지고 피 뽑아서 키트에다 몇 방울 집어넣고 돌리면은 이런 수치들이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 아주 좋은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프리칸 고슴도치와 유러피안 고슴도치가 수치가 다르다. 그래서 품종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주사를 놓는다. 주사 놓을 때 어디다가 주로 주사 놓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정맥 주사 같은 건 이제 혈관에다 바로 주사 놓을 수 있고요. 주로 이용하는 정맥은 경정맥, 요측 피정맥, 정맥 주사를 직접 놓을 수 있고 능계를 맞춘다든지 특정 약물은 낳는지 수액 같은 링거 같은 수액을 놓는다든지 특정 약물 정맥 주사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약물을 놓을 때 이런 혈관들을 고슴도치에서는 주로 이용하고요. 피하 주사와 근육 주사, 또 복강내 주사, 또 골수강내 뼈 안에 골수라고 있죠. 거기다가 주사를 하는데 골수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혈액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혈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하 주사 수액은 킬로그램당 100ml. 자, 1kg면 1000g이죠. 500g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500g 나가는 반, 50ml 정도 피하를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요. 수액할 수 있는데요. 자,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 피할 건 뭐냐면은 도살 서브큐 인젝션, 그러니까 서브큐가 피하 주사라는 뜻인데 여기는 왜 안 되냐면은 혈관 분포가 별로 없어요. 스파인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사를 놔도 흡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IV, 인트라페인 인젝션, 뭐 이런 인젝션인데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너무 가늘다 보니까 혈관 터질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꼭 수액 같은 거 하겠다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아이오 카테터, 제일 굵은 뼈인 퓨머, 대퇴골에다가 아이오 카테터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주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근육 주사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곳은 아무래도 경구투여겠죠. 제일 성공적이죠. 고노스가 잘 먹는 밀웜 같은 데다 발라갖고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야 고양이에 쓰는 약들 다 쓸 수 있고요. 자, 털을, 스파인을 치우고 주사 놓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혈관 분포가 별로 없다 보니 약물을 집어넣어도 주사를 해도 잘 흡수가 안 돼서 좀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약 중에서 어떤 거 제일 편하다 그랬죠? 경구투여. 자, 잘 받아 먹습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고슴도치를 수건으로 잘 싸고 아니면은 잘 순화된 애들은 주사기로 조금씩. 이거 너무 갑자기 콕 하면 살이 들린다 그러죠? 코로 다 나와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그조틱 애니멀 두 번째가 마쳤고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교재 제작에는 한성동물병원 권태 원장님께서 굉장히 큰 도움 주셨어요. 자료들 다 주시고 그러셨는데 한성동물 권태 원장님은 제가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부회장님으로 계속 옆에서 저를 갖다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이시고요. 이그조트 애니멀 진료에 있어서는 거의 권위자 직접 국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할 서적은 이그조틱 애니멀 메디신 포 베테너리 테크니시안이라는 리언 책이 보니바드와 리언 책이라는 분이 쓰신 2010년도판이네요. 이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 질병이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 여러분들한테 빠른 속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